금 선물 가격에 머선 일이고. 안녕하세요. 혜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궁금타파 상품타파 시간에는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상품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귀금속의 선두주자 바로 금인데요. 금 선물과 관련해서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금 선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금 전망입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금 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금 전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금 선물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2,000불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불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000불에서 쭉 주저앉았어요.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 말로 금 선물 가격에 머선 일이고 도대체 머선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 좀 상당히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좀 금 관련해서 주요 자료들,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금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동성 지표인데요. 금 가격이 작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시작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 이러한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결과 그 자금의 일부가 실물 자산인 이제 금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고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증시 등 뭐 다양한 상품들도 그 기간 동안 이제 상당한 좀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 또한 또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결과 이제 ETF 금 보유량도 보시면 그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 같은 기간 동안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일환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통화량을 좀 풀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사실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면 화폐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지고 실물자산 가치는 좀 높아지다 보니까 금 선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자재,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달러화 가치가 좀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 초까지 거의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2년 내에 달러화 가치가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금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달러 인덱스 구성을 살펴보면 유로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화에 움직이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의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인덱스 가치와 그 유로화의 가치를 상당히 좀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요하게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물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은 실질 금리와 움직임을 되게 같이 하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명목금리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기대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구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목금리 부분입니다.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요국들의 기준금리와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호주,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명목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금리가 기준금리랑 좀 연동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서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하니까 네. 피셔의 방정식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피셔의 방정식 보고 나서 뭐 낚시꾼이 뭐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나? 낚시꾼이요? 네, 피셔니까 네, 낚시꾼이 뭐 방정식을 만들었나 하면서 네.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기억을 하시네요. 네. 오늘 찍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제 피셔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물가를 이제 더한 게 이제 피셔의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명목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아닌가요? 기대 인플레이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명목금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대 물가가 빠지면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실질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명목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는데 기대 물가는 점점 높아가고 이제 네. 실질금리는 계속 빠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명목금리, 실질금리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이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또 이게 투자 대상으로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지금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든지 아니면 좀 상승세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혹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상업적 그 투기 자본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금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순매수 포지션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금 가격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최근에는 그래도 금에 대한 투기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뭐 생각보다 금 가격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근데 자료 보니까 SPDR 금 보유량이라는 게 있는데 SPDR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그 흔히 시장에 알려진 그 스파이더. 네. 거미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 스파이더. 거미가? 금 ETF 중에 네, 가장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은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ETF 상품의 금 거래, 그러니까 금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부도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이거를 좀 주요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그 스파이더 ETF의 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최근 금 가격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더라는 게 좀 대규모 ETF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을 좀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뭐 금에 대한 뭐 이런 보유량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더 ETF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일본이나 인도 등 그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한 규모의 ETF이기 때문에 이 금 보유량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금 가격 전망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뭐 지표들을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금 가격 전망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그 금 가격이 지금 현재는 거의 뭐 1,800달러 부근, 1,700달러와 1,800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화의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놓고 보면 결국에는 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내년 2분기에 에너지 물가 기저 효과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실질 금리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그런 안전자산 선호 기조,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하단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좀 위험자산 기피는 어쨌든 금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금가격은 지금 금년보다는 조금 레벨 다운된 수준인 한 1,600달러대에서 좀 안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이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뭔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뭐 밑에 지지 세력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최근 뭐 연준이라던가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 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면서 통화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위에 상단도 좀 무겁게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하이라이트부터 보는 궁금타파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금선물의 기초자산인 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